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민갑부 고명환의 생각법, 독서법, 장사법. 저자 고명환, 출판사 라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저자 고명환.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린 골목 장사의 고수이자 장사, 집필, 강연, 진행, 공연 등으로 돈의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 30년 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뽑히며 월 3천만 원을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동안 열정도 사라졌다. 그런 그의 인생을 바꾼 건 교통사고였다.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끝내 삶을 붙잡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책 읽기였다.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부를 이루는 데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삶의 방향이 보였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눈앞에서 실현됐고 돈을 데려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 4번의 실패 끝에 문을 연 가게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꾸준히 만들어냈고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20% 이상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책은 하루라도 일찍 들으면 좋은 이야기라는 강연 후기에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쓴 책이다. 지난 20여 년간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천하며 깨달은 이야기. 돈을 버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돈을 불러 모으는 습관, 삶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까지 담아냈다. 저자는 현재 일산에서 매미꽃이 피었습니다를 운영하며 채널 A 서민갑부에 소개될 만큼 많은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협회, 배민아카데미 등 그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된다 등이 있다. 나는 어떻게 장사의 신이 되었나? 남산에서 책을 읽고 있던 어느 날 처음 듣는 이름의 작가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서민갑부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내 책을 읽은 작가님은 나를 서민갑부에 추천했다고 했다. 프로그램 취지상 연예인이 출연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 실제 촬영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촬영을 하게 되었고 반응은 뜨거웠다. 내가 출연하고 나서 연예인들이 자주 서민갑부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민갑부가 방송된 뒤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가게를 찾았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혹독했다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가게는 오히려 매출이 들어 연매출 12억 원을 기록했다.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쓰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 덕분이다. 난 끌어당김의 법칙을 늘 체험한다. 서민갑부 출연도 그렇고 이 글을 쓰는 지금 TV조선의 퍼펙트 라이프에서 온 연락도 그렇다. 난 남산에서 그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을 뿐인데 연락이 온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과학이고 자연이다. 사소한 사건이 꾸준히 쌓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난 매일 남산에 와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끌어당겨진다. 새로 오픈한 매장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매일 책을 읽었을 뿐인데
때마침 방송사에서 연락이 온다. 나의 하루를 찍고 싶다고 한다. 새벽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아침을 직접 만들어 먹고 메밀국수 식당에서 3시간 일한다. 그러고는 목동 갈비집으로 옮겨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다시 도서관에 30분 들렀다가 자기 전 아내와 맥주 한잔 하는 내 생활을 말이다. 이렇게 나의 하루를 촬영하다 보면 내 매장 2군데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당신은 연예인이니까 그런 끌어당김이 가능한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말 그럴까? 그럼 연예인인데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까? 반대로 유명인이 아닌데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온 연돈 돈가스 사장님은 유명인이 아닌데도 자신의 재능만으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끌어당겼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만의 재능을 활용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면 된다. 사람들은 나를 골목 장사의 신이라 부른다. 지난 10여 년간 연매출 10억 원을 꾸준히 유지해왔으며 자영업자에게 유독 혹독했다던 지난 2년간 오히려 매출이 20%가 증가하는 놀라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나로 시작한 가게는 둘로 늘어났고 또 다른 영역까지 진출했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내 식당은 돌아가고 책이 팔리며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게도 월 3천만 원을 벌어 월 3,500만 원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 30년 전의 난 개그맨이었다. 개그맨 고명환으로 살던 시절엔 밤낮 없이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기계처럼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동안 열정도 사라졌다. 그런 나의 인생을 바꾼 건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교통사고였다. 의사는 내가 사흘 안에 죽을 거라고 했지만 난 보란듯이 살아났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책 읽기였다.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도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니다. 감자탕집에서부터 실내 포장마차, 닭가슴살 사업까지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공부가 부족했고 내공이 모자랐다. 그러다 5번째 메밀국수로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내게 비결을 물어본다. 그래서 내 성공의 과정과 비법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 내 인생이 장사로 인해 바뀌었던 것.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대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부의 선순환을 만들었던 것은 꾸준히 쌓아온 내공 덕분이다.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가? 4번의 사업 실패와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해왔던 독서가 나의 내공이 되어주었다. 난 오늘도 출근 전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 그리고 247번째로 아침 긍정 확언을 외쳤다. 내가 1000번째로 아침 긍정 확언을 외치는 날 엄청난 것들이 이뤄져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쌓여 247일이 될 때까지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수많은 손님이 내 가게로 몰려들고 기발한 아이템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난 이미 탄탄하고 훌륭한 회사를 운영할 기회도 만났다. 이 책은 돈과 독서에 관한 책이다. 결국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삶을 지배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과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단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법을 원하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여기에는 답이 없으니 다른 책을 읽기 바란다.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인생에도 돈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단번에 이뤄지는 마법은 없다.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돈에도 성격이 있다. 나쁜 돈, 허망한 돈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돈의 선순환을 통해 벌어들인 건강한 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삶의 구조도 바뀌어 신나게 일하는 동안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와 있을 것이다.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자. 1장.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당신은 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든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무장하든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난 요즘 1만 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오전 7시에 도서관에 와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밥을 2번 먹는데 8,000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500원을 쓴다. 난 아마 남은 생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낼 것 같다. 99세까지 계산해봐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심지어 이미 그만큼의 돈은 있다. 그리고 난 책을 계속 읽고 쓸 것이다. 현재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 여기서도 충분한 수입이 생긴다. 책을 출간하면 일단 인세가 들어오고 책과 관련된 강연료 수입이 생긴다. 또 소상공인, 매출, 장사, 마케팅 같은 키워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부수적인 강연료나 출연료 수입이 생긴다는 말이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그렇다고 모두 책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알아낸 다음 99세까지 그 일을 하면서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책 읽기를 멈추고 당신에게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사실 난 이 철학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돈이 500억 원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은 매일 몇백만 원짜리 밥을 먹고 몇천만 원짜리 여행만 다닐 것인가? 아니다. 세상엔 돈을 쓰면서 즐기는 법도 있지만 돈 없이 더 즐겁게 누리는 방법이 훨씬 많다. 혹자는 넌 돈을 쓰고 놀아봐서 아는 거 아냐?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 책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는 말을 47이 되어서야 이해했다. 이제는 몸의 쾌락보다 정신의 쾌락이 훨씬 좋다. 나는 독서를 하며 내가 30억짜리 사람임을 알게 됐다. 더 벌 수도 없고 더 필요하지도 않다. 30억보다 더 많은 돈은 내게 스트레스를 준다. 내가 만약에 300억을 목표로 장사를 하고 독서를 했다면 지쳐서 포기했을 것이다. 이를 악물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벌지 않는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이상의 돈은 필요 없는 것이 된다. 30억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생기자 머릿속이 시원해졌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목표를 세우고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돈이 더 많이 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을 짓기로 결심한 나 자신이 얼마짜리인지 다시 계산해봤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내 능력치는 300억짜리 고명환이었다. 난 이제 3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300억으로 도서관을 짓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 목표는 또 변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몇 초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서를 통해 내공을 쌓은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눈부시게 빠르다. 자신이 정확하게 얼마짜리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죽을 때까지 당신은 얼마를 벌 수 있고 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계산할 수 있는가?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표만 정확하면 성취하는 길은 쉽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내 능력치보다 목표를 크게 잡기 때문이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이다.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리자.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는 없다. 돈을 밀어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사람이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다. 이게 돈의 법칙이다. 난 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다. 돈이 더 벌리는데도 안 벌 수 있는 힘. 내 능력치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난 그게 싫다. 내가 가질 만큼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책을 읽겠다. 돈을 마다하고 책을 읽을 때의 기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느껴보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돈에 저항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확한 철학이 필요하다.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돈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남을 도와줄 때다. 돈에 저항할 수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돕는 순간 내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저항하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역사상 모든 혁명은 저항이었다. 저항이 있어야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내가 발전한다. 당신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돈에 끌려다니며 살았는가? 다르게 생각하라. 돈을 밀어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익률은 20에서 29%다. 고객도 만족하고 사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다. 20% 이상 남으면 주변에 나눠줘야 한다. 사마천도 20%의 이윤을 남기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했다. 그래야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적당하다는 것은 상인도 좋고 소비자도 행복하다는 말이다. 상인이 더 남기면 소비자는 불편하다. 불편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자주 가는 남산 도서관에도 고급차가 많다. 특히 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간에 가면 고급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고급차들은 사라진다. 그 차의 주인들은 오전에 도서관에서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나서 그날 할 일을 위해 도서관을 떠나는 것이다. 돈은 절대 한 번에 쾅 하고 벌어지지 않는다. 특히 초반에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쌓일 때까지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 이 속도를 견뎌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이 속도가 돈이 쌓일수록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문제는 이 속도를 견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라. 그것이 돈을 부르는 유일한 길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